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굉장히 베리 핫합니다. 핫한 날인데 자 오늘 144회 네버엔딩 스토리 이야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사랑과 이해로 모든 걸 한 주 동안 바라보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소중함도 느끼고 오히려 이제 분노도 많이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더 좀 힐링이 돼가고 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얼굴도 조금씩 건들면서 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박보영의 영원한 라이벌 알죠? 그 영화배우 박보영 씨의 영원한 라이벌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보영 씨 잠정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마차님 자리하고 계신다고요. 라이벌.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일단 박보영 팬클럽에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저는 악의는 없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다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보니까 보다가 왜 박보영 씨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31살인데 엄청 동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하는데 키즈 채널인 줄 알고 댓글이 금지가 된 거예요. 너무 어려 보여갖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너무 어려 보이는데 유튜브 기계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아이다. 그래갖고 약간 그 제재를 받았대요. 갖고 지금 31살인데 풀어달라고 막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있어서 야 이거 부러워해야 되는지 안타까워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소식입니다. 중3 때 경찰에 연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3 때 어른으로 인식하는데 가만 보면 이 마차님과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예, 박보영하고. 박보영 닮았어.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을. 이미지가 동글동글해서. 그 키즈 채널 걸린 게 주호민 씨도 걸린 적 있거든요. 종교 채널인 줄 알고. 주호민 씨도 걸린 적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마차님이 그냥 막 수습했는데 여기서 또 거두는 순간 위험합니다. 마차님 괜찮습니다. 진짜, 사실 위험합니다. 박보영 팬들이 이 방송을 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연령대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자, 우리 마차님 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네. 집 다 이제 안정화됐어요 이제? 일요일에 그 행진했잖아요. 네. 예. 네. 무슨 행진 하셨어요? 젊음의 행진. 국풍 85. 세월호 대통령 직속 재수사하는 도보행진 했거든요. 네네네. 네,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한 거고 예.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걸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와. 그거 한 500 몇 킬로. 예, 그걸 다 네. 걸어가지고. 그거 걷는데 이제 일정이 쭉 나오면은 중간중간에 사시는 분들이 구간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네네. 일요일이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군요.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네, 그걸 이제 촉구하는 거죠. 촉구하고 계속. 있는 그런. 네. 앞으로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었나요? 도보행진이요? 네. 아니 사실 공소시효가 9개월,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한 상태인 거죠. 벌써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흐르는 거네요. 벌써. 정말 세월 진짜 빠르다. 진짜. 자, 그래서 그 행진에 한번 또 갔다 오셨고, 자, 빨리 촉구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기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오사춘기 그 눈에 이렇게 뭔가 좀 그렸나 봐요. 빨갛게 약간 그 어려 보이려고 빨간색으로 뭘 칠하신 것 같은데 눈에 꿈틀이가 있어. 눈 붓기가 왜 이상해요. 4주가 지났는데 안 빠져서 병원 갔더니 학회 갔다고 문 닫아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말겠죠. 어떻게 생기는 대로 학회에서 살아야지. 의사 선생님이 돌아놓으시겠죠? 상담료 10,000원씩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원래 좀 붓기 제가 굉장히 빠진 모습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매몰법과 절개법의 차이예요. 매몰법은 굉장히 빨리 가라앉는데 절개를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오래 걸리시네요. 그리고 약간 여름이 오니까 네. 제가 약간 이렇게 또 운동에 홀리게 돼서 아. 약간 하프에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하프면 예. 20km? 21km 정도 한번 뛰고 그날 반 죽어가지고 집에서 시체같이 누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 부은 것 같아.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그날 손을 안 씻었다던가 아니면 칼 하나 가지고 오는 손님 다 똑같이 소독도 안 하고 수술했다던가 뭔가 좀 이런 다른 원인에서 찾아봐야 쇳떡이 됩니다. 올랐어. 쇳떡이. 쇳떡이 올랐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잘한 뭐좀 파상풍 주사도 혹시 모르니까 맞아보세요. 혹시 그 녹슬은 칼 가지고 했을 수도 눈에다가. 있어.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게 저기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한테 나타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아직은 뭐 아직 한 달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도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예, 굉장히 열심히 자고 먹고 네네. 이렇게 운동하는 만큼 먹으니까 찌네요. 아 찌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원래 같았으면 벌써 아마 헬스장도 다니고 막 이럴 텐데 자꾸 막 좀 미루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요런 날씨 때 운동하기가 애매한 날씨잖아요. 근데 어디 뭐 그냥 그 운동 그냥 걷는 거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죠? 예, 뭐 걷거나 이렇게 뭐 언덕을 오르거나. 뭐 근데 요즘 이렇게. 더워서 좀 걷기 안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잠깐 쉬죠. 아 잠깐 쉬고, 예. 그리고 또 걷고. 근데 이게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네, 이게 그 오디오북을 듣거나 네네. 결국에 다 듣는 거네. 아 그렇죠. 뭐 뭐 들으면서 하는 네. 거니까 걷는 거니까. 이런저런 뭐.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 네. 네. 자, 또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 거리 넘어갈 뻔했는데 마차님 어떻게 됐어요, 다이어트? 저 저번 주에 끝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시작. 오늘부터 다시 시작. 네, 근데 오늘부터. 일요일에 그 도보 행진 하면서도 1쿼터 끝난 거잖아요. 다이어트 1쿼터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갔다 와서 보니까 2만 보 정도 걸었는데 네. 그 2만 보 걸었다고 제가 한 2만 칼로리 먹어가지고 아, 티가 안 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입맛이 너무 좋아. 자, 이게 다 다이어트는 다들 입살만 빠지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입 주변만 살이 빠지고 몸은 다들- 계속 찌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혀는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네, 혀는 항상 다이어트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혀 운동은 잘 돼가지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올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자 코로나와 함께하는 올 여름 휴가는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뽑아봤는데 요즘 뭐 미국도 요즘에 뭐그 종교 갈등으로 또 종교가 아니죠 인종 갈등으로 또 힘겹게 또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평등과 차별 사이. 네. 뭔가 좀 원래 또 차이와 차별 사이 이런 얘기도 원래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성희롱 그 예방 강사님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그런 걸로 강의하시는데 평등과 이런 차별 사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뭐 다양한 뭐 그런 뭐 인종에 대한 것도 되고 뭐 학력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다 아우르는 주제인 것 같아서 이걸 정해봤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꼴등 가위바위보. 자 제가 3등 가위바위보. 네 오사충기님이 1등 마차님 2등 제가 3등. 마차님이 오랜만에 1등하는 거 한번 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예. 저는 금요일 날 진짜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와서 금요일 날 한 끼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쓰러지겠더라고요. 번아웃이 와도 먹는 건 먹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계속 바쁜 거예요. 이제 대사관이 그러니까 열려요? 이제 내일 캐나다 대사관이 열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이 근데 14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그 이제 저희도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미국 대사관이 자체 생존이래요. 자체 생존. 급여도 이제 한국에서 벌어서 주는 거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뭐 하고 들어가면 한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사 하나당 인터뷰 보면 10명 보면 400이잖아요. 100명 보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벌어야 월급도 준다 이거예요. 그렇지. 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주니까 그래서 이제 대사관도 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상하게 지금도 미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네, 근데 뭐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 뭐 이런 분들 게다가 있을 또 수는 저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하키 협회에서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꿈나무를 키운다고 그래갖고 국비로 그 지원을 해줘요 유학비를 캐나다로 거기서 이제 4명이나 뽑힌 거예요. 3명이 뽑혀서 걔네들 서류하랴 이거 서류하랴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말 물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일을 하면 그러니까 좋은 너무 거 아닙니까? 후회가 되는 게 물 왜 마실 시간은 있었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는데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로 왜 내가 마켓컬리에도 가서 죽도록 일하고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쉴 걸.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인님의 있잖아, 생각에 오바라고. 오바라고 그러니까 생고생하지 말라고. 아 이게 이렇게 몸으로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유, 돈 뒤늦은 버는 후에. 돈 버는 기계도 네. 아니고. 아니 근데 또- 좋았어. 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좋았어.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그 여자분께서 전화가 와서 이제 괌으로 저기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 괌. 괌. 괌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괌에 간다고 결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근데 텐데. 찍어놓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미. 아, 그래서 괌에 이제 사는 남자를? 학생 비자를 아. 받고 와서 예. 거기 현지에서 결혼하면서 아이 서로 낳고. 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 괌에 대학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그 유니버시티 오브 괌. 와, 너무 전문대 딱 하나 있어. 네, 직관적이어서 어, 좋네요. 바로 옆에, 바로 1마일 옆에 괌 커뮤니티 칼리지. 근데 두 학교가 학생을 안 받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 예, 그렇게 되었고 열심히 상담만 죽도록 하고 학교만 야, 알아보고. 그래도 이렇게 상담이 조금씩 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래도 좀 활력이 생기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남의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금요일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저기 애 운동하는 거 그것도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바빠지고 시간은 없고 그러는지 좀 모르겠어요. 좀 일단은 일이 없는 것보다는 100번 좋은 그런가요? 예.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오늘 저기 평등과 차별 사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차별하고 뭐 평등 이런 거를 하고 연계된 얘기인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유학하고 이민 컨설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 딸 얘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제 딸이 그래도 저의 그래도 눈빛으로 제압이 좀 됐었었는데 한 4개월 전부터 제압이 안 돼요. 중2예요? 예, 아, 내가 봤을 때는 말인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쌍꺼풀 하고 난 이후부터 눈만 보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눈빛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네. 어느 날에 정말 패고 싶은데 네.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못 때리니까 하키 무장을 하고 헬멧 쓰고 마우스피스 하고 여기 다 무장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그때 제가 한 대 때렸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이거는 때려야겠다. 진짜. 사유는 예? 사유는 이제 가장한 왜 패스를 저렇게 했냐? 왜 슛을 거기서 그랬냐?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왜 그러면 그걸 가장해서 나 이제 감정이 그래서 실렸죠. 그 이제. 보호장구 착용한 다 차고, 상태에서 그냥 거기 위로 그렇죠. 쳤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죠. 어. 만약에 제 주먹으로 막 맨손으로 맞으면 안 되죠. 근데 보호장구 차고 맞아도 네. 여전히 아픕니다. 이것도 훈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원래 몸싸움 붙으셨을 때 그 충격을 맞아요. 미리 대비하라라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보통 유학을 이제 오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좀 점점 달라져서 외국 가서 신기술을 배운다 이런 게 좀 점점 없어요. 유튜브로 배우면 되는 예, 거.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살만한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전한 나라구나. 그리고 정말 그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놀라는 거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 어디 가서 도둑질을 당해봐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안전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청바지 신발 안 훔쳐가죠. 빨래 널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속옷만 훔쳐가지. 예, 맞아요. 그런 건 안 훔쳐가. 속옷도 옛날에 골라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속옷을 그거. 골라서 가져가지고 아무거나 다 가져가는 게 지금도 아니잖아요. 누가 훔쳐가는 애들 있다니 조심해야 돼. 잘 널어야 돼. 옥상에 안 널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상놈 새끼고 그거는 진짜. 근데 진짜 지금도 나이키 운동화를 훔쳐가요. 빨래를 널어놓으면 진짜로. 진짜로? 예, 진짜로 훔쳐가요. 미국이요? 예, 청바지 르바시 청바지 이렇게 훔쳐간다니까요. 미국은 다 훔쳐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몸에 맞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택배를 놔뒀는데 그걸 안 훔쳐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이해를. 저걸 왜 안 훔쳐가지? 청소기 하나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택배라는데 저걸 안 훔쳐가. 안 가져가죠. 저희. 저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제 뭐 그래서 점점 유학에 그렇게 뭐 하버드를 가니 예일을 가니 프린스턴을 가니 뭐 이런 애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해요. 유학원을 오는 그 부류는 어떠냐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정 상태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은 하나 둘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는 얘기가 영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데 다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이렉트로 물어보죠. 이 상담 시간을 빨리 줄여서 얘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술 담배 하나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안 했는데. 원래는 원래는 안 나쁜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예.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좋고 하는데 진짜 친구를 잘못 만나. 중고등학생이? 그럼요. 중고등학생 다 담배 피잖아요. 그럼 뭐 대학생한테 담배 피냐고 뭐하러 물어봐. 근데 뭐 다 원래는 안 하잖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고 술 담배 하고 태어난 애들 있어. 원래는 안 하지. 예. 그렇게 하면 신기하겠네요. 예. 그러면서 왜냐면 미국에서 담배가 좀 정말 학교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담배를 거의 안 피거든요. 미국 애들은 안 펴요. 서양 애들은 요즘에 담배 피는 애가 거의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예, 그러면 담배 그러기도 피는 애들만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잘 요즘에는 저도 안 피어서 그 원어민 그런지 강사들 모르겠지만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 많이 진짜, 봤거든요. 진짜 그렇지 진짜 예. 말 그대로 내가 거기에 걔네들의 기호까지는 뭐라고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기 술. 뭐 술 담배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성적이 원래는 떨어졌다. 잘했는데. 자꾸 이렇게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사족을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몇 등이에요. 그러니까 등수가 요즘엔 전국 등수, 전교 등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에서 몇 등 하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학교 얘기를 막 해요. 어머니 학교는 제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10등급에서 몇 등급이냐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센 학교고 뭐 학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며 교장 선생님 누구고. 자자자자자 100점으로 따졌을 때 네. 몇 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단적으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참 부끄러운데 하면서 꼬깃꼬깃하면서 성적신문서를 꺼내오면 아니나 다를까 평균 이하에 술 담배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를 또 다그쳐서 어떻게 좀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건데 저도 어느 날인가 나이가 들고 나서 애가 크다 보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요? 내 딸이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얘가 되게 착했는데. 그래서 아니 그 말이 내 입에서 저 깜짝 놀랐어. 내 입을 이렇게 때리고 싶었어 진짜. 내 딸이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러니까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옛날엔 착했어요. 태어났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착했어. 뭐 이거야? 네. 그러니 딸이 어느 날 말꼬리를 잡아요. 무슨 말을 하면 아빠가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방으로 들어와서 청소기를 돌려서 공부를 못했다는데.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면 저는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닦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설거지하고 엎어놓잖아요. 네. 저는 반드시 닦아요. 그렇게 좀 버릇인데 아메리칸 스타일.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그걸 좀 닦으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등 시험도 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따님이. 그러니까 핑계 유리한 말 변호사를 해야겠네 그 친구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잘 따지네요 논리적으로. 어쩜 이렇게 부모하고 식구 말을 안 듣고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지. 이게 조심해야겠네요. 까딱 잘못하면 여성 운동으로 빠질 수 네, 있어요. 정말 요즘에는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내 조카가 이제 애 과외를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대학생 사촌 언니인 거야. 그러니까 말도 잘 들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나마 좀 그 다이렉션이 좀 잘 가는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 갔다 와서 교사 말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랬다, 선생님이 이랬다 하면서 이 정말 티끌만큼의 그 불평등.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고 뭐라 그러고 두 손가락으로 가르쳤다고 뭐라 그러고 손바닥으로 얘기해도 뭐라 그러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랑 때는 많이 다르네요. 우리 때는 몽둥이로 때렸다 뭐라 그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뭐라 그러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냥 네. 푹신거리고 말았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해지네요. 네, 정말 여학생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정말 종이를 이렇게 줬다고 뭐라 그러고 정말 이 불평등과 이 부당에 대한 그 지적을 정말 적나라하게 하거든요. 정말. 감수성이 점점 예민해지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 전에는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너 반바지하고 티셔츠만 입고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또 쫓아내고 한 20분 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딱 문 여니까 문 앞에 서 있더라고. 문 앞에 자기도 어디 못 나가고. 이게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기 경찰들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애를 때려 나가라고 선동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네.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대학을 곧 있으면 가잖아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있으면 대학을 가. 그다음에 또 사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나오면 어쩌면 또 20대 청년들도 또 불평등과 부조리를 너무 또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랬듯이. 근데 저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평등에서 그냥 인간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뭐죠? 그 흑인 그 이번에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플로이드. 그 플로이드 그 보셨어요? 예. 그 거기 보면 이렇게 뿌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무슨 처리한다고 블러? 그러지?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한 거 말고 뭐 찾아보면 그 원 영상 본 영상이 나와요. 예. 나오는데 야 그걸 보니까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85kg 정도 나가요. 컨디션이 좋을 땐 9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등치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닌데도 좀 약간 이렇게 핏해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지 100kg 이하인 애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경찰들은. 그리고 내가 목을 이렇게 남의 손으로 목을 졸라도 반 죽을까 말까 하는데 100kg짜리 몸으로 목을 누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마라. 숨 못 쉰댄다. 숨을 못 쉰다는데 can't breathe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막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봤죠. 코피를 팍 터뜨려요. 코피를 누워 숨 못 쉬겠다고 하면서 엎어갖고 누워 여기를 100kg 되는 걸 누워서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 딱 그래 주머니 또 집어넣고 이렇게 있잖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뭐 8분 30초를 눌렀다나 8분 15초를 눌렀다나 그런데 그러면서 딱 죽으니까 살짝 당황하더니 911을 딱 부르는. 야 정말 그거를 부모가 봐봐요.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어떻게 시위가 아니죠. 집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집회가 진짜 시위가 아니라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쫙 집회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 저는 이러다가 시위나 집회로 끝났어야 되는데 약탈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약탈이 딱 시작될 때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 아시아 상권이에요. LA, LA건 미네아폴리스건 뭐 어디건 무슨 아시아 상권이 100% 타겟이에요 무조건. 근데 보통 아시아 사람이 뭐라 하냐면 식당을 하든가 세차장을 하든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물류 있잖아요. 식료품 가게. 로지스틱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마켓 이런 동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그 주차장이 있고 거의 우리로 따지면 코스트코만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 교민들도. 그렇게 해서 K마트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안에 뭐 TV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청소기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약탈에 정말 좋은 대상이 되는 완전 좋죠. 예. 그러면서 이 시위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레이시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거는 경찰이 사과를 하고 과잉 대응했다.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고 앞으로 이걸 재발을 방지하겠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백인의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 백인의 하류층 애들과 흑인 애들이 약탈을 하면서 불을 꼭 질러요. 이것들은 꼭. 그러면서 이게 시위의 본질은 흐려지고 봐 저놈들 저러잖아. 봐 저런 놈들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윤미향 그 이제는 국회의원이죠. 의원하고 비슷하다는 걸 좀 느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 가고 옆에 주옥순 그 아줌마가 나와서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역할이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집회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이슈에 관심 없는 백인 쓰레기라고 하죠. 화이트 트래시라고. 화이트 트래시나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이 동시에 이제 약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국 언론에 비치는 사람들은 꼭 흑인들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탈을 하는 그 폭력과 약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종 구분이 없어요.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약탈을 목적으로
잠깐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 시위에 참석하는 척하면서 해가 지고 나면 약탈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모든 미국 사람, 미국인 하류층이 다 하는데 언론에 나가는 건 흑인만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자유롭나?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나?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다들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홈스테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스테이 정보가 쫙 와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렇습니다. 딱 해서 사진 옛날에 사진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스캐너로 떠서 왔어요. 블랙이야. 블랙. 그게 뭐예요? 블랙이네. 그러니까 흑인이야 집이. 어. 그러면 엄마는 안 한다고 그래요. 아, 그 집이 머물러야 되는 집이 네, 흑인이 내 새끼를 주인이면 보냈는데 흑인이 집 주인이고 그 집이 흑인 집이면 안 보낸다고 그래요. 제가 마차님이 만약에 이거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살 만큼 살아 나도. 애 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래. 흑인 집이야. 여기서 자유로우세요, 네 분. 마이크 앞에서는 자유롭다고 해야죠. 아, 예. 저는 보내요. 그래도 흑인 집에. 흑인 오바마 밑에 집으로 가서 같이 가는 거 보내죠. 마이클 조단네 집이나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보내죠. 가보면 일단은 흑인 집에 가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도 그런데 냄새가 나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 백인 냄새랑 흑인 냄새도 달라요? 많이 틀려요. 냄새도 많이 나고 뭔지 그래서 알아. 싫어해요. 스물못이요, 스물못. 예. 그러니까 그 냄새가 달라요? 수건도 틀려요. 사람 냄새. 다르게 나요. 강도가 아예 채취가 달라요. 있어요. 채취가. 아, 그 독특한 먹는 것도 채취. 비슷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냄새가 다르게 예. 나는구나. 아랍 쪽 채취가 또 예. 아랍이 독특한 제일 있고, 이거야. 이거 아랍이. 예, 흑인 그 지역마다 좀 그런. 그래서 채취가 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고 이렇게 그 딜을 하면서 현재 이제 가디언한테도 가장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흑인 집은 안 된다. 미안하지만 흑인이 나쁜 게 아니라 동양 사람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흑인을 무서워한다. 아, 맞아요. 무서워. 이상하게 예. 무서워한다. 예. 백인이라고 무조건 좋고 흑인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차별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컨빈스를 시키려고 해도 내가 내 자신한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급속하게 받아들였어요. 급속하게. 무슨 얘기냐면 속으로는 중국 사람 뭐 짱깨가 어쩌니 말하자면 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나 이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말로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차별한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 정도의 페어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란다 국회의원이 그 목발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성호?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란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대정부 질의 같은 거 하잖아요. 국무총리 앞에 쓰세요. 총리 이거 대답하세요.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막 하니까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뭐 나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 뭐 국방부 장관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 자료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차별이 정말 제도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돼 있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얼마나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이 그 안산에 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정말 많은 인종의 학생들이 온대. 정말 얼굴이 백이냐 러시아. 근데 완전 한국말하고 완전 한국애야. 까불고 놀고 이런 거 다 한국애야. 그리고 필리핀, 중국 뭐 이런 그러니까 안산 정도만 돼도 예. 이제 이 다문화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로 이제 학교가 이제 구성된다는 거죠. 예, 구성원들이.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뽕으로 또 국뽕으로 또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한 3주 연속 국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산층과 예. 국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마차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차별과 평등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일 아트 얘기를 했더니 예.
무슨 니들 배가 불렀네 180석이라 배가 불러가지고 네일 아트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도 달렸어요? 내가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배 불렀잖아요. 아니 이 방송이 지금 100회가 넘어가는 동안에 네. 3년 거의 가깝게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인데 네. 그냥. 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댓글을 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엔 시사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프리 앱스타인. 아, 누구예요? 제가 몰라? 아니 제가 이걸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지금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 지금의 흑인 폭동, 흑인 시위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냥 거대 백만장자, 억만장자인 사람이에요. 그냥 네. 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자.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파리, LA, 뭐 오하이오하고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까지 다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많은 거물급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거물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궁금하네. 그 돈 번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근데 돈 번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중간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사람의 설득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학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배운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성취해내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면 자기가 이 회사, 이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 정도의 학력이 되어야지만 여기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짜로 만들어서 내.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약간 그거네. 옛날부터. 네, 했네. 근데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전혀 그렇다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똑똑하고 아비그네일 사회성 그거야? 좋고. Catch me if you If you can. can. 그거야?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믿고 이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 막 이러면 여기에 가서 또 다른 유명인을 만나고 해서 친문을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야 그게 원래 사기꾼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 여자도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 아니 얼마 전에 그 한국 여자 그 나왔었는데 자기가 하버드 나왔네 어디 나왔네. 아 그런 예,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내가 파티를 해서 진짜 하버드생이 누가 와. 그리고 애랑 난 친해 막. 근데 또 다른 학교 애가 와서 애는 하버드 애들이랑 많이 하니까 애도 같이 그냥 쟤도 원래 또 졸업 사진에도 막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 사기꾼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기꾼인데 그 사람 데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데려오는 사람 진짜인 거야. 그래서 믿게 돼 자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계속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소아성애자라고 하는데 소아까지는 아니고 14살 최소 연령 14살인데 14살이면 사실 키로 보면은 저보다 크죠 미국에서는 애들이. 그래서 슬픈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아니, 재밌는 얘기 아니었어요? 한별 얘기하는데 왜? 슬픈 얘기를 하시네 근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시기에 너무 애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청소년 성애자 청소년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이제 기사나 이런 데는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가장 어린 애가 14살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집 주위에 있는 학교 애들을 계속 이제 마사지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하는 거죠. 폭행을 하고 이제 당한 애들은 사실 너무 놀라지만 처음에 300불, 200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자가 성폭행을 한다고? 남자가. 이 사람 남자야? 남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 사람의 여자친구도 합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거죠. 여기 오면 어차피 내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사지만 좀 해주다 가면 돼.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는구나. 여자친구도 모집하는 데 좀 일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여자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겁에 질리거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음에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네 친구를 데려오면 너한테 200불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몇백 명의 여자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 앱스타인 집에 가봤던 애들이 저는 누구를 통해서 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갔어요. 해가지고 완전 다단계처럼 이 피라미드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럼 뭐다? 유전무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기소를 하고 막 피해자가 막 속출을 하는데도 잡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역 언론사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언론사는 다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에 있는 의사를 전부 다 알고 있다. 너 임신한 상태지? 너 병원 어디 다니냐? 물어봐가지고 몸짓 하잖아요. 그럼 상관없어. 나 이 주위의 의사들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언젠가 널 꼭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움찔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입막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일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지고 몇 명 같으면 그렇게 협박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수다 보니까 이걸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통제가 안 되고 일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본인 집에 이제 고용하게 된 마사지사라던가 뭐 직원이라던가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일단 그 어떤 개인 주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집 대한민국처럼 문 열고 저 방에서 저 방에 소리들을 들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일단은 굉장히 이 프라이빗 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맞거나 뭐 총상을 당해가지고 아예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애들은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겠네요. 보통 이렇게 집이 다 뚝뚝 떨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집 간의 거리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거물급들을 다 많이 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오고 빌 클린턴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의 앤드류 왕자. 빌 클린턴이 또 나오네. 그 사람 예전에도 대통령 시절에도 어디 뭐 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 사람이야. 그 사람 이 사람이에요? 진짜 같은 사람이었어. 나 이름은 기억 못 하네. 나는 그 사람을 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파티 장소에 이 사람이구나. 그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빌 게이츠래. 빌 클린턴. 빌 클린턴. 클린턴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섬에 갈 때 경호원도 안 데리고 간대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 싹 가요. 이게 건강하거든 클린턴이. 이제 사실 마사지란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나쁜 게 뭐냐면 뭐 미술 작가라던가 이런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찍어가지고 이 작가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명망이 있고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그럼 마음에 들면 내가 너 유학시켜줄게. 교육비를 다 대줄게. 네가 어디 유학 가고 싶다고 하면 그 체류비 내가 다 대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잖아요. 뭐 내 작품을 이 사람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전용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어느 나라든지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유학시켜주고 돈을 대주는 사람한테 가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그게 이 작가가 마음에 들면 너 여동생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은 자매를 소개시키면 자매들까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막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돈과 힘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 문제가 생겨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이게 좀 말하자면 그 성매매 같이 호텔에 뭐 콜걸을 불러서 1,000불을 주고 뭐 10,000불을 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거는 트럼프 케이스거든요. 차라리,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모델 돈 주고 이런 거 당선되고 나서 그런 이제 직업하는 매춘부가 2명이 나와가지고 사실 폭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마이너잖아,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수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게 수감됐었는데 이명박하고 판박이야. 자기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출퇴근 나가서.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디 호텔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명박 감시하는 것처럼 감시할 바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 생활이 아니다시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분명히 주 검사와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면은 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심을 할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사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측의 변호사 이야기도 듣거든요. 절대 제프리 앱스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그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 사람도 리스트에 올린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도.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놈인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웃겼던 게 이 사람이 이제 수감이 한 번 돼서
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들어가게는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많은 유력한 재력가라던가 유명인들, 대통령까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은 제프리 앱스타인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수감이 딱 결정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빌 클린턴도 막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위치에서 사실 자기랑 같이 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이 많고 나 혼자 권력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쪽 사법부에도 높은 사람도 한 명 끌어들이는 거예요. 같이 시켜 같은 일을. 또 저쪽에도 한 명 같이 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영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시켜요. 하고 서로 간에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 걸리면 너도 걸려. 맞아요. 나 막아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제프리 앱스타인의 집과 별장 모든 그 주거지에는 이 작은 틈에 보면은 카메라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방을 딱 들어가면 온통 카메라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집에 온 방문객이 샤워를 하는지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까지 싹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내 집에 들어오면은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야, 진짜 악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곳이 버진 아일랜드였던 거예요. 거기는 돈도 숨길 수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 근데 버진 아일랜드라는 게 사실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버진 아일랜드 중에서도 세인트 제임스인가 뭐 하는 그 특별한 섬 하나가 전부 다 제프리 앱스타인 건데 여기에 그 사람의 별장만 있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 피해자 본인의 인터뷰 그리고 당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본인들이 나와서 한 인터뷰를 제가 본 건데 넷플릭스에서 했다는 그 다큐멘터리. 거기에 보면은 그 전기 공사 하주는 아저씨가 그 별장에서 그래서 그 내부를 샅샅이 아는 사람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앤드류 왕자. 그러니까 앤드류 왕자는 뭐냐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찰스가 있고 찰스 동생 앤드류예요. 이 사람이 뭐 앤드류 왕자라고 하니까 뭐 어릴 것 같지만 사실 50, 60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피해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나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여자친구가 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강압적이었다,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 2번인가 3번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앤드류 왕자는 영국 왕실에서 이런 추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다만 왕실에서 모든 자격을 박탈하지만 앤드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은 하지만 박탈을 시켰어. 아니면 왜 박탈을 시키냐고. 이제 국민들은 그런 의아심을 갖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다 2019년, 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BBC에서 앤드류 왕자 인터뷰를 해. 근데 앤드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 만난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 BBC에서 피해자랑 찍은 사진을 딱 보여줘. 이 사람은 그럼 기억이 안 나느냐?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김지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BBC 인터뷰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묻힐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의혹이 증폭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할 만한 워딩이네요. 네, 이제 BBC에서 앤드류 인터뷰를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나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버진 아일랜드에 간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이 탄 전용기 탑승 로그에 빌 클린턴이 26번 들어간 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숨겨? 외국 나가면 못 숨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면은 항상 경호원이 안 붙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혼자 갔다 와야 되는 데인 거예요. 맞아. 이렇게 변태들이 많아. 아니, 이렇게. 근데 이게 저기 어디지? 그 해커들 있잖아요. 화이트 해커들.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에서 이거를 메일을 찾았어요. 근데 남자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어린애도 여자애도 막 이걸 자기들끼리 은어를 해요. 메일로.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여자한테 무서워. 여자한테 피자라고, 여자 소녀들한테 피자라고, 남자 소년 어린애들한테는 핫도그라 그래요. 갖고 핫도그가 몇 개가 준비가 됐고 뭐 이런 거 하고 수영장 물을 데필 테니까 수영장에서 같이 놀고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갖고
힐러리도 내가 알기로 피자 게이트 때문에 거기 트럼프한테 크게 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피자 게이트도 실제로 약간 소아성애랑 관련된 그때 그런 이야기란 있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이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클린턴이 사실 그러니까 그 버진 아일랜드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럼 그냥 갔다고 해도 되거든. 근데 굳이 26번이나 들어갔는데 자기는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서 아 이거 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다음 트럼프 난 제프리 앱스타인 10년 전에 보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흑인폭동 이야기를 왜 했냐면 흑인폭동이 일어나고 3일 후에 어너니머스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는 네가 제프리 앱스타인 리스트를 오픈하겠다. 근데 이 안에 트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픈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실은 2019년 8월에 감방에서 자살을 합니다.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자살을 당한 거예요. 자살을 당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고위공직자들 유명한 사람들한테 다 관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 안 빼주면 맞아. 성격상 카메라도 집에 많이 달렸다면서요. 그걸 일부러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증거가 있는 특히나 거예요.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네, 스타들이 있잖아요. 네. 연예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교도소에서 자살을 할 때 그 교도소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제프리 앱스타인 같이 거물이 있는 상황이면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자살 당한 날에 당일 CCTV가 모두 꺼져 있었고 고장났다. 모든 예. 교도관이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서 제프리 앱스타인이 자살로 결론이 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앱스타인의 동생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네. 부검의 결과론 이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한 걸로 나오거든요. 목을 매서 나올 수 없는 상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이 아주 죽을 때 재산이 그러니까 그 당시 5억 5천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흥청망청 쓰고도 마지막에 감옥에 들어갈 때 전 재산이 5억 5천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5억 5천만 달러 중에 5억 달러를 보석금으로 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억 달러 보석금이 문제가 된 거야. 사회적으로. 돈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냐.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래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5억 5천만 달러 돈이 있었다고. 근데 그 돈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그 사법 거래 그 검사는 사실 트럼프가 이 검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일이 커지면서 아까 이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한쪽에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에 사임을 합니다. 이 건 때문에. 건을 하는데 말한 5억 5천 달러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하면은 6,045억 정도 돼요. 근데 앱스타인이 죽기 이틀 전에 이 돈을 버진 아일랜드로 다 옮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이 앱스타인을 트럼프가 죽였다는 증거를 어나니머스가 뿌려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인 폭동을 더 미디어에서 키우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는 혹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시각이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뭐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그림자 정부 세력 여기까지 가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웃었다. 워낙에 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들이 가만 보면 공통점이 항상 소아성애자가 많고, 뭐 그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성애자가 많다기보다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아성애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이 정도 법을 어겼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고 싶어 하거든요. 야, 테스트 진짜 참 변태같이 한다. 좋아하는 진짜.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이게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왜냐면 이 사람 죽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평등과 차별 사이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요렇게 좀 정해봤는데 자 이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평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히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상 이게 좀 어느 정도 형평성, 삶의 이런 그 균형,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 되게 이걸 되게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그 가치관을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자본주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든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뭐 자꾸 뭐가 많이 막혀 있어요. 막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100m 달리기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100m 앞에 어떤 애는 스포츠카를 딱 끌고 타고 있어요. 20대 젊은 애가. 한쪽에 20대에는 걔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데, 뒤에 이제 리어카 끌고 가는데 뒤에 부모님 타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걔랑 경쟁하는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이냐, 이걸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쟤를 앞질를 수가 없는 사회가 돼 있어요. 근데 앞지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걔랑 그러면 나랑 몇 바퀴 차이가 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걔가 운전만 하면 좋은데, 이거 20대 스포츠카 타는 애가 심지어는 가다가 또 리어커도 쳐. 처벌도 안 받아요.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이 두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아이, 자 왕부자라는 애랑 나 가난, 이 두 사람의 인생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마차님이 되고 싶은 왕부자. 왕부자 대 나 가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로 두 사람 인생을 비교하면 좀 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부자는 일단은 다 아이를 갖고 있어. 부잣집에. 그러면 보통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뭐 아빠는 뭐 대기업 임원이시고, 또 엄마도 무슨 뭐 해외 유학파 무슨 음악이든 미술이든 하시고 뭐 이런 어떤 또 대기업의 자제분이 둘이 다 해서 아이를 가지면은 다 뭐 태교해야 된다고 맨날 클래식 들을 거야. 따라라라라라 이거 들으면서 태교해야 된다 그러고, 아침에 이제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해서 태교와 관련된 그 음악 듣고 미술 보고, 요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우리 며느리 손주 가졌다며 하면서 주식 1%를 떼어줘. 삼성전자. 뭐 이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주식 1% 옆집에서 네. 내가 투자학교 주식 1% 투자한 한국 사람이 있었어. 네. 테슬라에.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봤죠. 네. 봤지. 네. 인터넷에서. 와. 그 한국 사람인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집이,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도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저기 애경그룹에서 그 뭐지 손주들한테 애들한테 이제 선물이라고 주식을 0. 몇 프로씩 떠서 준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면 거의 10억대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세뱃돈처럼 준 거가 그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시작부터가 다른 거니까 이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세뱃돈이든 뭐 무슨 뭐 생일이든 주는 돈이 지분의 가치가 10억이거든요. 우리 다 수표 하나씩 이걸 받잖아요. 이걸 받는 거야. 어린이은행 수표. 어린이은행 수표 보고 부루마블 수표 받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애 때 이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왕부자가 대충 어떤 생각인지 알겠죠? 어렸을 때도. 반면에 이제 나가나는 캐릭터가 있어요. 나가나 이름부터 장명이 이게 뭐야 엄마가. 나가난 캐릭터는 일단은 일단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뭐 귤이 먹고 싶어. 귤 좀 사다 줘. 근데 연락이 안 돼. 밖에서 술 먹고 있어. 친구들하고. 속상해. 아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나. 이 상태로 태교가 들어가고 있는. 내 얘기를 하고 그래 왜? 이 상태로 태교가 들어가고, 아빠 또 술 취해갖고 와서 또 나는 아래 가졌는데 뭐 집에 일찍 안 들어오네 만에 또 싸웁니다. 그 상태로 싸우고, 엄마도 맨날 화가 나고, 이 상태로 이제 태교가 일어나요. 그리고 태교를 할 것도 없어. 맨날 TV 보고 이렇게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TV는 이제 TV 조선으로. 그렇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나 가난은 알아서로 하는 나 거구나. 가난은 아니고 나 평범인데 그거는. 평범. 이 정도 평범이요? 네. 하여튼 요 정도야. 태어날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어나고
그다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뭐 유치원도 물론 그때부터 다르죠. 뭐 사설 유치원도 다니면서 무슨 뭐 영어 교육에다가 뭐다 뭐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또 여기 항상 누가 따라다니고 케어해주는 옷 챙겨주고 뭐 하고 뭐 밥 챙겨주고 뭐 어렸을 때 다 엄청난 사교육을 받습니다. 아기 때부터 뭐 도련님 소리 들어가면서 도련님 뭐 하셨어요 하면서 세수하셨어요 말면서 이제 뭐 아침마다 온갖 이걸 받아. 이러고서 이제 학교를 딱 가면 또 학교 가면 또 이제 그 친구도 나랑 비슷한 친구 옆에 있는 뭐 왔더니 너네 아빠 뭐하니? 삼성전자 이사셔. 너네 아빠 뭐해? 현대자동차 임원이셔. 다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 다 보면 큰 병원 원장님 아들이고 막 이래. 니네 회사 오늘 주식 좀 떨어졌더라.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 너네 아버지 분발하셔야겠어. 너 그래서 나중에 네가 커서 물려받을 게 없으면 어떡하니? 맞아 나도 걱정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 어렵소 경제신문 보면서 이게 이제 학교 생활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무슨 뭐 최고 뭐 국제학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뮤지컬 선생님도 있고 필라테스 선생님도 있고 정말 뭐 수영 뭐 다양하게 뭐 골프도 배우고 학교에서 그냥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제가 다니는 거기 자녀 보내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공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오히려 공부 스트레스가 없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제학교 갔는데 물론 이제 엄마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잘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나 가난 이제 태어나서 사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친구들한테 말을 배워요. 아이템풀. 아이템풀 학습지. 빨간 학습지 하면 너무 그래도 집안이 좋잖아. 그 정도면. 아이템풀이 그래 좋은 건가요? 아이템풀을 하든 뭐라든 또 혼자서 어떻게 좀 길을 쓰게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라도 그냥 다니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라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학교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형편에 진짜 어디 막 애가 다니고 싶은 게 많아. 소질이 많아. 그래서 미술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엄마가 얘기하죠. 아이한테. 엄마가 다 보내줄 수는 없으니 그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럼 이제 애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골라. 골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깃방망이 얻어맞으면서 일단은 야 오랜만에 듣는다. 깃방망이. 일단은 골프 하기 전에 일단은 저기 자치기부터 연습을 해라 하면서 밖에서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어렸을 때 요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뭐 하냐 물어보면 다 비슷해. 어디 회사 다니시는 아빠 계시고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공장 다니시고 다 건달인데 얘. 그 친구들도 다 비슷해. 아빠 건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뭐 학교를 툭툭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학교 입시할 때도 어쨌든 그렇게 그 고액가에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케어를 계속 받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예전에도 그 불의 전차랑 영화 보면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가 있고 그 선수 달리기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선수는 진짜 프로 코치가 예전에 그게 불법이었대요. 올림픽에서 프로 코치가 코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데 받아요. 프로 코치한테. 갖고 프로 코치는데 알아보는 거야. 너는 내가 해주면 무조건 너 금메달 딴다. 갖고 그 사람한테 몰래 반칙인지 알면서도 1등하고 싶으니까 걔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요. 결국 걔는 자기 분야에서 메달을 땄어요.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그 학교 우리는 대입을 어려워하지만 그 같은 눈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보면 대입은 어려운데 이미 대입을 해서 상위권 좋은 대학에 가 있고 이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는지를 알아. 이런 케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맞는 컨설팅을 해. 그러다가 애가 공부를 못하네? 못해. 그러면 이제 탁 전화하죠. 이제 여보세요, 오사춘기님이신가요? 우리 아이 유학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워갖고 와서 나중에 아버지 회사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가면 이제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그냥 유일하게 집안에서 마지막 희망이 그거거든요. 애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가는 거 하나인데 만약에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유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직보다는 어떻게 보면 취직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근데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이라던가 뭔가 또 다른 소질을 개발을 해야 돼 그때 가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딱 됩니다. 군대 갈 때가 딱 돼. 그러면 이제 그 왕부자네 집은 이제 전화하겠죠.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할머니한테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그렇죠. 어머님 이제 우리 손주 올해까지 보고 못 보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내년에 군대 가요. 군대? 잠깐만 있어봐. 내가 김 박사한테 연락해 볼게. 딱 그러면서 김 박사 그 십자인대 파열해줄 수 있나? 아, 예, 해드려야죠. 사모님이 부탁. 이거 바로 이제 십자인대 파열돼서 갑자기 또 남 박사 허리 쪽으로 좀 할 수 있나? 또 전화해가지고 허리 쪽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갑자기 군대 면제를 받아. 3번 디스크 예. 파열. 갖고 안 그래도 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남들보다 그때는 길었잖아요. 기간이 지금이면 많이 짧아졌지만 옛날에 보통 2년이었잖아요. 2년. 3년 아니야 3년? 옛날엔 3년. 우리 형 때가 3년이었고 저는 26개월. 저는 30개월이니까 보통 한 2년이면 한창 나이 때 2년 공백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딱 2년을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가려면 한 또 몇 달 쉬고 그렇죠. 또 갔다 와서 또 몇 달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년 정도가 그 공백이 26개월이 좀 나쁜 게 딱 떨어지는 뭐가 없으니까 네. 한 학기를 꼭 한 번 더 쉬죠. 그러니까 지금은 18개월이에요. 예, 네.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데 딱 근데 군대 갈 때 딱 돼. 군대 갈 때 되면 우리 나가나는 진짜로 여기서 진짜 초왕가난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군대 다 갑니다. 웬만한 애들. 그럼 내가 봐도 쟤는 몸무게도 적고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도 계속 군대를 가요. 근데도 요즘은 그게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그 해당하는 인원이 연령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좋으니까 좀 건강한 사람들을 골랐는데 지금은 군에서 필요하는 인원하고 그 연령대에 맞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인원이 없대.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나가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니면서 또 알바하면서 그 돈 가지고 또 집에도 좀 보태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대학교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간 상태에서도 이자를 계속 물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이명박 때도 네. 그게 문제가 되게 됐었어요. 그 당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제일 시급하게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장학재단이죠. 거기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친구들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포스를 딱 시켜놓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주는데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친구들 있죠. 그 이자 구조가 진짜 악랄하거든요. 이명박 때 설계된 거예요. 그게. 전 여직원이 학자금을 갚는다는 거야. 네. 넌 좀 왜 돈을 못 모았냐? 500만 원 있대요. 왜 못 모았냐?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는 못 나왔는데 자기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학자금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뭐 비싼 등록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서 이거를 받아서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목돈으로 몇백씩 이렇게 갑자기 돈 받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줘요. 근데 나머지를 계속 달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직장 가면서 갚아야지라고 받아. 이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이미 시간이 없어. 애는 막 학교 생활만 못 캠퍼스에 낭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뭐 알바로 다니기 바쁘단 말이에요. 등록금 맞추려면. 자,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가장 공평할 줄 알았던 군대에서조차도 또 차별이 또 시작되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또. 왜냐면은 그 부서가 조금 이제 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훈련병 때도 테스트 한다고. 야, 집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던가 어디 군수라던가 어디 뭐 한다. 집에 TV 있는 사람. 집에 전화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손 들라 그랬었어요. 진짜 물어봤어. 대놓고. 진짜 학교 다닐 때 저기 아빠 엄마 아빠 고등학교 나온 사람. 맞아요. 했어요.
이거 했어. 18명. 근데 아니 그렇게 중학교 나온 사람. 손 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아니 진짜 자기- 앞에 대놓고 손을 들게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누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보잖아. 대충 이걸로 지금 생각 보면 감 보는 거야. 아 눈에 집이 좀 뭐가 있구나. 이걸 보려고 한 거 같아. 그리고 국민학교 때는 냉장고, TV, 세탁기를 조사를 했어요 진짜로. 아니, 저도 조사는- 기억나요. 썼던 거 기억나. 조사는 했는데 써서 내는 거지. 왜 손을 들라고 하냐? 아니 진짜 손 들라고는 안 할 런던에서 거야. 해서 이렇게 다 손 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표시했다니까. 그리고 아니 했어. 우리도 손 들었어요. 아, 진짜. 마차님 너무 어려서 아직 잘 그래, 우리 좀 모르는데 맞아. 갭이 있었지. 너무 어려서 너무 구한말하고 애라서 차이가 있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취업할 때가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왕부자는 놀다가 팍팍 놀다가 이제 아빠가 가란대. 아빠가 이제 전화하죠. 바로 물려주긴 그렇고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경력을 쌓아보렴. 예 아버지. 김성태 딸같이. 예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회사에 이렇게 딱 들어가. 거기서 이제 다 누가 봐도 아버지 아들이고 다 알아. 그냥 경험하러 온 거야. 거기서도 왕 보듯이 해 오면은 와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나가나는 이제 면접을 하루에 막 이거 쓰는 거 자기소개서부터 이거 써가지고 한 100개를 돌려야 한두 군데 연락 올까 말까 하게 돌립니다. 이렇게 막 돌릴 거 아니에요. 막 어디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이 잘 사는 그 회사에 있는 임원들끼리 서로 이게 잘 이렇게 크로스를 잘 해줘요. 크로스오버를. 그러니까 니네 아들 뭐 전공했어? 그럼 우리 해서 뭘 와. 자기 아들 뭐 전공해서 저 어디 보내줘 하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모임이 많잖아요. 무슨 CEO 과정부터 해서 많아요. 서로 같이 알고 지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딱 됩니다. 결혼할 때가 돼 드디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왕부자네 집은 이제 그 왕부자 그 녀석은 그렇게 그냥 개 망나니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막 하고 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가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랑 저기 비슷한 가문에 아주 누 셋째 딸이 아주 괜찮다더라. 걔랑 한번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집안 거대한 집안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더 못 건드리는 집안이 돼. 더 무서운 집안이 돼요. 얘네들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나가난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제 남자는 3억 여자는 2천만 원. 3억이 없어서 일단은 결혼 시기를 늦춥니다. 그 어디서 나온 얘기야 진짜. 아니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아 유튜브에 나가나는 3억이 없어서 나 중산층만큼 욕먹는 거야 그게. 아니 진짜 유튜브에 나 있어. 중산층 남자는 이야기 같이.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그 결혼 비용이 이거예요. 그래. 잠깐만. 2천도 안 들 수 있어.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나가나는 이제 결혼할 때를 놓칩니다. 3억을 못 모아가지고 그래서 중년이 돼요. 중년이 됐을 때 모습이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니 결혼 시기가 보통 남자가 업투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35, 아니 36까지. 요즘은 48. 48? 48. 보통 이렇게 초혼을 이렇게 본다면 3억 보통 30에 이렇게 사회 나가잖아. 20대 후반이나. 그러면 7, 8년인데 3억을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오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 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 보태주려다 그게 되게 보니까. 멍청한 체인이래잖아요. 이 체인 자체가 부모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 다 올려놨어. 나는 부자야. 근데 자식이 나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또 아파트를 사야 돼. 또 거기서 윗돌 빼서 아랫돌 해서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 나가난 짓이냐, 같은 이거지. 캐릭터가 살기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못 살겠어 갖고 술 먹고 사람을 때렸어. 갖고 교도소에 가. 교도소에 갔는데 나가나니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보통 이제 사식을 해줄 누가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빵에서도 돈이 좀 많고 그런 애들은 이제 저기 범탈이라고 하죠. 많이 뭐 이것저것 사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거기 안에서 환영받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요. 근데 돈이 없으면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설거지 해야 된다는 거야. 화장실 맨날 닦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드라마예요. 자, 그래서 이 왕부자와 나 가난의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평등과 차별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별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사회 안정망이라는 게 그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극단적으로 안 가게. 왜냐면 나가난 같은 캐릭터 중에서 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회만 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리 씨 이야기 들으면서 좀 슬펐던 게 네. 그러니까 나가난의 캐릭터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한데 네. 왕부자는 거기는- 너무 두루뭉술해. 거기는 또 안 되지. 드라마에 안 돼. 의존했고 그래서 너무 나가나는 체험으로 바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다를 거예요. 디테일의 차이가.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44회 네 번째. 오늘 주제가 평등과 차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그 자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권이나 어떤 차별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떠올리는 격언이 있는데, 그 인권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권은 이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라고 똑같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내려간다고. 노력을 멈추는 순간 인권이라는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 격언을 떠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 그 미국에서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전역이,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흑인 폭동 때 아니 그거는 이거보다 약했어요? 고기만 했잖아, 고기만. 일부 지역이었고, 이렇게 전 지역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시위가 일어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당황했을 거예요. 트럼프도 당황했고, 군부도 당황했고, 행정부 어떤 그 고위공직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좀 신호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뭐 도박이면 도박, 의료보장제도면 의료보장제도, 무슨 뭐 치안 문제면 치안 문제, 국방, 뭐 세금, 여러 지역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댐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면역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수면유도제, 그리고 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진통제. 예, 진통제. 영화에서 예, 보면은 항상 뭐 약통을 달고 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그 전 세계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비해서 복용량이 몇 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약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마약 성분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제약업계의 로비로 인해서 규제가 계속 풀리면서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갈수록 그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로비도 강력하고 그거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약을 다시 찾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어떤 불편함이 없더라도 그 약으로 인해서 겪었던 자기 몸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약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게 어떤 자연 상태의 음식물보다 화학적으로 가공되거나 정말 약 자체를 복용하는 게 그 역치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적인 평균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음주 문제라든지 뭐 매춘, 도박 이런 것들이, 그것도 또 합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어느 주에 가면은 매춘이 합법이고 어느 주에 가면은 도박이 합법이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점점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내는 학자나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흑인이 그 어떤 인종차별의 핵심이 됐지만, 사실은
이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차별적인 거거든요. 네? 종. 종?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할 때, 인종. 예, 인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전 지구에 있는 하나의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딱 떠올리는 순간 이미 차별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그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미국만의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피엔스 그 쓴 사람 누구죠? 유발 하라리. 예,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러니까 지적했던 건데 지구의 역사, 지구 차원의 역사에서 보면 사람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단순히 코끼리뿐만 아니라 기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이름도 모르게 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멸종돼 버린 엄청나게 덩치 큰 동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 멸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멸종을 시켰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코끼리처럼 운 좋게 살아남은 애들도 있죠. 코뿔소나 코끼리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보다 큰 동물을 실제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차별이라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죠. 낯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리시하고 나하고 몰라.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몰라. 어둠 속에서 그냥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바로 독화살을 그러니까 보내버려야지. 야 무섭겠다 생각해 보니까. 무섭잖아. 뭐가 나타날지 그렇죠.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방금- 시커먼 게 앞에 있으면. 방금 이리 씨가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사실 네.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낯선 그 무언가한테 말을 건넸다가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화 그 미션 보면은 그 선교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부르잖아요. 따라라라라 따라 하고 있으니까 오보엔가 오보에. 식인종들이 싹 하고 아니 독침 들고 와가지고 쏠려다가 노래 소리에 이제 딱 마음을 열어요. 아멘. 이 장면이잖아. 아멘. 미션 네. 한번 보세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그 큰 동물이 초식 동물인지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한지 온순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내에 나보다 크고 위협적인 게 있으면 일단 먼저 배제시키는 게 나한테 안전하다는 게 본능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면 일단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사람보다 큰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생 인류를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이 가장 그 최근에 이제 유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러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선가 등장을 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0만 년? 이 정도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4만 년 정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최초로 이제 등장했다는 어떤 그런 화석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안데르탈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30만 년 이전에도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그 30만 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그러니까 단일한 DNA 집단이라고 합시다. 네. 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분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밀도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대륙이 이동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그 붙기 시작하면서 그 지금 현재 유럽 대륙으로 네안데르탈인이 쏟아져 나올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만 년 정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유럽 대륙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조금 일부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리 씨한테 물었던 거 있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안전하냐? 전쟁이야. 그렇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죽이는 게. 죽여. 이거 예.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두개골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라고 하죠. 네. 이 이마 부분 있잖아요. 이마 부분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이 눈썹뼈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이마가 푹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별로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인원들 있죠. 침팬지나 오랑우탄들 보면 미세한 작업을 못 하더라도 힘이 엄청 좋잖아요. 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그러니까 육식을 잘 했단 말이에요. 육식을 잘해서 이제 추위에도 강했어. 그렇지. 그래서- 몸이 좋으니까 사냥도 네. 잘했을 거 아니에요. 몸을 그러니까 잘 지구력이 사니까. 좋으니까. 그렇지. 지구력이 좋으니까 한번 사냥을 시작하면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고기 예. 먹고 하니까 그렇죠. 더 좋아지고 예. 저쪽은 머리 쓰는 쪽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사실- 맨날 풀만 뜯어 먹고 열매 그러니까 먹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냥보다는 버려진 걸 주워 먹었다. 이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 부드러운 내장만 긁어먹고 하이에나 같은 애들은 이제 살코기만 먹기 때문에 뭐 가죽이나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골수 같은 걸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주워다가 이제 쪽쪽 이제 이렇게 사댕이 예, 뭔지 예. 알겠다 이게. 감자탕. 아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겠죠. 사자 뒤로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초보를 먹고 빠지면 딱 그냥 그걸 갖고 가면 되는데 뭘 사람이 사자를 그거를 쫓아다녀. 몰래 고기를 딱 안고 가면서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잡았잖아. 아니, 야 힘들었다. 그러면서 영웅 대접을 받아. 아니 김영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점점. 김영하 소설가인가 김영하 작가라고 해야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와요. 그 사람이 정말 지구력이 좋대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뭐 도구를 쓰고 뭐 누구를 죽였다 이럴 것 같지만 사자나 호랑이를 사람이 뭐 무슨 우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기구를 통해서 잡은 거 말고 내가 진짜 1대1로 맞짱을 딱 떠서 영양도 하나 못 잡는데요. 영양도 하나, 염소도 하나 못 잡는다 이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 닭 같은 거 죽일 때 정말 그러잖아요. 개 한 마리만 죽이더라도. 근데 사람이 그거를 진짜 지구력이 좋아서 그걸 몇십 킬로를 쫓아간대. 그 지치게. 그렇게 도망을 가서 계속 쫓아가서 나중에는 지쳐서 그러니까 그래. 그 나 죽여라. 호주에 있는 그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유인원,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에 훨씬 더 가까운 유인원인데 그러니까 거리로 치면은 한 수십 킬로, 한 100킬로 가까운 거리를 속도로 치면 100m를 한 10초 이내로 달려야 하는 야. 그 속도로 그 수십 킬로를 지치지 않고 달린 그 화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영조가. 야, 근데 예. 그거 어떻게 속도가 계산이 되지? 그 화석에. 그러니까 그 보폭, 그걸로 보폭과 키와 그 주변에 남아 있는 화석을 분석해 보면 그 유인원의 대략적인 키가 나오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9초 몇 뛰는 거죠? 100m를. 그렇죠. 근데 예. 저 당시에 10초 그 정도면 사실은 엄청 빠른 거. 엄청 빠른 그건데. 동물이 동물. 와. 완전. 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속도로 하여튼 수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서 그러니까 보통 야생 동물들이 그러니까 치타 특히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30초 이상을 못 뜁니다. 그 뭐 최고 속도가 뭐 시속 50km, 60km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고 그 속도를 유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제 붙기 그 경쟁이 시작되면 치타는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었지. 동물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하고 네. 호모사피엔스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왜 호모사피엔스가 상대적으로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도 약한, 그러니까 약간 육체적으로는 불리한 그 집단이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멸종시켰잖아요. 어떻게 멸종시킬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공포심이죠. 그러니까 낯섦에 대한, 내가 모르는 어떤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먼저 공격성을 촉발시킨 거고, 그리고 그 오늘 주제인 그 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인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만 어떤 지적 능력이 지금과는 다른 개념일 때, 그냥 어떤 본능이나 먹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 부여를 하지 않던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룹에서 누군가 다쳤어. 그러면 다친 그 부족원은 죽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부족 전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친 사람은 챙기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자연계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문명이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개념 있잖아요. 매장하고 늙은 사람을 더 우대하고, 늙은 사람의 육체적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어떤 정보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는 게 인간이 못됐다, 뭐 저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이전에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지. 우리 몸속에 새겨진.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이전에도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그 원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DNA 집단이니까.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도 네안데르탈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30만 년? 이 정도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생 인류의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이런 문명이 만들어진 게 이제 길게 잡아도 150년 아닙니까? 뭐 기차 있고, 뭐 총 쏘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길게 잡아도 150년이거든요. 그러면 30만 년 동안 이 인간 내면에 새겨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안에서 약자가 발견됐을 때 약자를 배제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제 붙잡아 내는 게 문명이고 교육이고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이 자연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국뽕으로 가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건국 시점에서부터 1400년대 후반인 그 건국 시점에서부터 정부 개입으로 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자연 생태계가, 타고난 자연 생태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땅 옆에 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강이 있고, 강이 워낙 구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다로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돼 있는 거고, 깊이가 있었고,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냥 공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너무 효율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뭐 계획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그냥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덩치 큰 놈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냥 덩치 큰 놈은 짱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조폭 영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 대사,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비즈니스일 뿐이다. Not personal. 이게 진짜 미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1400년대 후반, 1500년대 초반에 그 잔인했던 그 서부 시대에 이제 그게 어떤 기반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바지 입었다면 지금은 양복 입고, 그 당시에는 총질을 했다면 지금은 돈으로 사람을 그냥 서로 싸워 죽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한 것뿐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행정 시스템에 대한 경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문명 국가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래서 이게 차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친구들한테 나쁘게 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인식하잖아. 근데 미국 봐요. 그 유니폼을 입고 그 짓을 한다고요. 사람을 죽인다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야, 돈 많다고 짱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양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어렵고 사실은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인종을 벗어나서 만약에 둘 다 백인이나 둘 다 흑인이었다면 그냥 가격하게 진압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왔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이제 인종으로 이제 폭발이 된 것 같은데, 자 오늘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거에 관심 가져달라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평등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쪽에 자본이 많은 사람 또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이거보다 더 돈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고 다 몰아붙이다 보면 사실은 한쪽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권투를 해도 삐쩍 마른 애가 있고 한자 등치가 커. 근데 이거 갖고도 야 등치 큰 애랑 작은 애랑 싸우면 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등치 큰 애가 의자 집어 던지고 뭐 몽둥이 쓰는 거는 맞게 중간에 해주고서 싸우라고 해야 그냥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법이 이제 좀 이런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좀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뭐 차별에 대한 얘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무슨 뭐 성에 대한 차별, 남녀 차별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른들 또 예전의 노인분들하고 지금의 노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옛날 때는 참 좋았지. 그리고 제일 낀 세대들도 어른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부모님을 다 부양하고 모시고 달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후에 대해서도 또 역차별을 또 당하시는 또 세대로 끼신 분들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